내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종 종정이와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각 종단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스님들이 법원을 통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설하고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정청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인술로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일선불교병원이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의료 포교사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종립정광중고등학교 이사장 덕문스님이 4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학생들과 마지막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덕문스님보다 오히려 아이들의 아쉬움이 더 컸다는데요. 청소년 포교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처음 적용된 이번 주말 부처님 오신 날, BTN을 비롯해 지상파 방송까지 다양한 특집 방송을 편성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볼거리가 풍성한 부처님 오신 날 방송과 특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이와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불교계 각 종단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스님이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법어를 발표했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는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어를 통해 우리가 밝힌 등불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기를 낮추게 하는 하심의 등불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이타의 득성을 깨달은 분은 치유하는 보살의 대기대용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큰 자비심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게 한다며 다투고 얼굴 붉히는 이웃이 부처될 사람이고 진리의 구현체임을 마음에 새기고 하심하길 기원했습니다. 천태종 종정 도용대종사는 일대사 인연으로 낳두신 부처님과의 고귀한 만남에 벅찬 감격으로 두 손 모아 맞이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도용대종사는 생멸이 없는 마음의 본성을 보면 곧 부처님을 볼 것이라며 중생의 고향은 부처님 도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명번뇌를 제도하면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류의 행복을 얻고 부처님의 세상을 이룩하길 기원했습니다. 진각종 총인 경정대종사는 참마음 시민을 밝혀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의 참뜻을 헤아리고 받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경정대종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분별하지만 다툼은 화해로 또 조화로 생명법칙의 깊은 속성을 마음에 담아내면 사람마다 손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회를 먼저 해 더불어 포근히 감싸 안으면서 세간의 생활 중에 참 깨달음을 누리길 기원했습니다. 관음종 종정 홍파대종사는 법화경을 인용해 세상은 여전히 번뇌의 불길이 멈추질 않는다며 중생들의 평안을 위해 축원했습니다. 홍파대종사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인욕의 갑옷을 걸치고 중생들 곁으로 진리의 법을 전하러 떠나자고 당부했습니다. 총주종 종령 법공대종사는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이라며 내가 소중한 만큼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한 가운데 맞는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은 오는 27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에 헌신하고 특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정청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진우스님은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라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정 의원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며 10여 년 국회의원 임기 중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옥천암이 천년을 세우다 기금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옥천암 주지 원경 스님은 어제 신도들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명실상부한 포교 도량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옥천암 사부대중을 격려했습니다. 옥천암 주지 원경 스님은 지역 포교뿐만 아니라 종단 불사까지 관심을 가지고 기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술로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사로 초청된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은 환자를 보살피는 병원 구성원들 모두가 부처님의 길이라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화사하게 로비를 장엄한 오색 연등이 병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평안과 위안을 선물합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이 지난 24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와 의과대, 한의대 불교동아리 학생, 지역 정관계 인사와 불자들이 참석해 대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동국대병원은 부처님의 자비를 직접 베푸는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원 여러분들이 자비심을 갖고 또 내원하는 환자분들을 정성껏 그리고 지혜롭게 치료한 공덕으로 우리 동국대병원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병원 교직원들은 지극정성을 다해 준비한 6가지 공약물을 올리며 부처님 가르침 실천을 서원했습니다. 병원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심상정 의원도 법요식에 참석해 상생과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지금의 일상회복을 이뤄낸 성과는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진들과 그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양특례시 대표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국대 의료원과 또 일부 대학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은 우리 고양시 자부심이고 또 고양시 국회의원으로서 늘 성원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의술로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평화를 주는 의료진과 직원들은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며 치하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이분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여러분의 실천은 스스로 부처로서 나아갈 것이요 환자들 또한 불국정토의 존엄한 생명으로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자유로운 헌신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의료 포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름다운 연꽃을 한 송이씩 들고 1층 로비로 내려온 사부대중은 아기 부처님 관불의식을 봉행하며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인술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지난 22일 덕문 스님이 종립정광중고등학교 이사장 소임을 마무리했는데요. 덕문 스님이 아닌 학생들의 아쉬움이 더 컸다고 합니다. 웬일인지 김민수 기자가 덕문 스님의 마지막 이사장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불교 종립학교 정광고 3학년 교실을 방문한 이사장 덕문 스님. 한참 자랄 나이 먹고 싶은 게 많은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햄버거를 들고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늘 해오던 일이지만 덕문 스님에게 오늘은 더 특별합니다. 햄버거를 이사장 이름으로 주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해요. 물론 진짜 준다고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이사장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덕문 스님의 포교 원력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할 것이고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햄버거와 장학금은 늘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바 다 성취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4년간 덕문 스님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햄버거와 고3 수험생 선물, 각종 발전기금은 금액으로 쳐도 2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눈높이에 맞춰 먼저 다가가고 가까워지려 애썼던 덕문 스님의 지난 4년의 노력은
누구보다 아이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동안 계속 햄버거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항상 저희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도 맛있게 먹고 꼭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수님 최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정강 화이팅! 정강학원 교직원과 학생들은 룸비니관에서 이사장 덕문스님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취타대 연주와 댄스 공연 등을 선보이며 다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BTN 불교TV를 비롯해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상파 방송사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 부처님 오신 날 의미를 전 국민과 함께 나눕니다. 정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TN을 비롯해 지상파 방송사까지 불교계 최대 축제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이 불자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는 부처님 오신 날 당일인 내일 오전 8시 스님의 눈물 상월결사 인도순례 2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송합니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열반에 든 부처님의 행적을 되짚은 43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대장정의 감동을 아름다운 영상미를 더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전합니다. BTN 불교TV와 함께 지상파 방송사들도 특별 생방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눈길을 끕니다. 한국 불교의 중심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불기 2567년 봉축 법요식을 BTN 불교TV와 KBS, MBC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60분 동안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KBS 1TV는 같은 날 오후 4시 10분 인도 전법 순례자들의 감동의 순간을 담은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다큐멘터리 부처님과 함께 걷다를 방송합니다. 같은 날 낮 12시 10분 방영되는 특별기획 국악 한마당에서는 전통예술에 깊은 영향을 준 불교 무용과 음악을 주제로 불교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MBC가 내일 오전 8시 45분 방송하는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오래된 질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옥스포드 석학 데니스 노블 교수가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스님, 백양사 천지남 암주 정관스님을 찾아가 인류의 오랜 고민과 삶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앞서 26일 오후 7시 40분 KBS 1TV에서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걸림없는 삶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연의 철학자들이 방송됩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되는 KBS 기획특집 다큐온에서는 향긋한 봄나물로 차린 산사의 소박한 밥상을 소개하며 사찰 음식의 가치와 사상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후 8시 50분 MBC는 경주 기림사로 떠난 MZ세대들의 첫 템플스테이를 담은 다큐멘터리 청춘 만다라를 편성해 청년 세대들이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불교의 매력을 전달합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감동이 일선 사찰의 문화포교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불교문화원 소속 사진 작가들이 전국 각지 사찰과 인도순례에서 찍은 사진을 모아 봉축맞이 제4회 붓다 사진전에 출품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 겐지스. 붉게 타오르는 화염으로 이생의 마지막을 고하는 찰나의 순간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겼습니다. 경기불교문화원 정조홀에서 개최된 제4회 붓다 사진전. 올해 사진전의 주제는 인도 순례입니다. 경기불교문화원 회원 작가들이 마하보리 사원 등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결사 정신이 남아있는 곳을 현장과 북인도 전역을 순례하며 담은 사진 작품을 불자들과 공유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도순례 길이 열려가지고 저희 회원들이 12분의 회원들이 인도순례를 떠나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순례길을 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제 자신의 수행이 부족한 걸 항상 너무 느낍니다. 작품 활동을 위해 떠난 여정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재발심을 하는 수행의 길이 됐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탄생에서 출가, 성도, 열반까지 4가지 주제로 구성된 전시회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이 봉축 기간 동안 수원은 효의 도시이기 때문에 효사상과 어우러진 부처님 사상 해서 저희가 이렇게 붓다 사진전을 열 때 이것이 이 지역 불교 포교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불교문화원이 주최하고 수원 연등 보존위원회와 수원시 불교연합회가 후원하는 붓다 사진전은 오는 31일까지 경기불교문화원 정조홀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무용을 통해 부처님 법을 알려온 불교 무용대전이 9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총 12팀이 본선에 진출해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미리 보는 불교 무용대전 쇼케이스 현장,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진리의 가르침 염화미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로 전한 영산회상이 무대 위로 옮겨졌습니다. 이어 웅장한 연불소리를 배경음악으로 무용수들의 화려한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선근공덕을 모든 중생에 돌리는 의미의 바라춤과 나비춤도 눈길을 끕니다. 이제 천수바라라는 것은 영산회상에서 부처님 설법 법화경을 설하실 때 묘원보살이 하늘에서 천동천녀와 함께 범과 음악과 범패와 작법을 하니라. 그래서 환히 영약해서 기뻐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옆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불교 문화단체 구슬주머니가 불교 무용 대중화를 위해 매년 열고 있는 불교 무용대전. 제9회 불교 무용대전 본선을 앞두고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 가운데 4개 팀이 지난 22일 쇼케이스를 선보였습니다. 범패와 어우러진 작법무와 붉은 리본을 활용한 춤 등 다양한 무대가 본선 무대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무용대전에는 특별히 베트남 무용단이 참석해 국제적인 무대로 성장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불교 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불교 무용단을 보내겠다고. 불교 무용가들에게 공연의 장을 열어주고 대중에게는 불교 무용예술을 접하는 장으로 올해 9번째 열리는 불교 무용대전은 다음 달 9일부터 본선을 진행하고 7월 4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결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가 기념메달로 제작됐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연등회의 가치를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조계종과 공동으로 기획한 연등회 기념메달은 금메달, 은메달 2종으로 은메달은 앞뒤 양면을 채색했습니다. 앞면에는 연꽃 등을 핑크빛으로 채색하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를 새겼습니다. 배경에는 연꽃 등에서 빛이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파동으로 표현했으며 뒷면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던 연등 행렬을 담았습니다. 메달은 6월 2일까지 조폐공사 쇼핑몰 등에서 선착순 예약 판매합니다. 조계종 종정회와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각 종단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스님들이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법어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부처님의 자비를 강조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삶,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강조했는데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